이번에는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시청하신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 강좌 제1차 시 후반부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시청하시는 영상의 주요 내용은 발효 과정이 식물의 배양 과정 및 인체의 소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발효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영 교수의 강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소화기는 입에서부터 출발해서 위, 소장, 대장, 췌장, 간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조직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정자가 합해지면 얘들이 막 분노를 하면서 내배, 중배, 외배엽이라는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장을 할 때 보면 마치 올챙이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내배엽에서 한 세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걸 만들어내요. 동일한 조직에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소화계는 동일한 거예요. 간도, 췌장도, 소장도, 대장도 어느 하나가 안 좋으면 다른 것이 다 안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소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장에 암이 들어온 사람은 대장암으로 가요. 대장에 암이 걸렸던 사람은 췌장암이나 간암으로 가요. 같은 조직이라서 그래요. 같은 조직에서 같이 유발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발생의학이라고 해서 초기에 유전자가 한 쌍에서 출발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생기고 머릿털도 생기고. 그런데 그게 최초에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분화되냐는 부분인데 이건 동일 조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관여되는 게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한 조직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였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서로 링크가 되어 있겠죠. 세포 하나였으니까 이 세포를 서로 흐트러지지 않게 엮고 있는 내부에 망이 있을 거예요. 이 망이 뭐냐면 규소망이고, 이 망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락이라고 하는, 기운이 돌고 경락 이런 얘기하죠. 어디를 손가락 찌르면 위가 편안해지고, 멀미를 할 때 끝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멀미가 안 나고, 이걸 하면 위가 편안해져요. 위가 편안해지면 바깥에 있는 뇌가 편해요. 중배에 있는 뇌가.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있는데 이 중배엽이 내배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의학으로 나오는 게 장, 소화기, 뇌, 축 이론이라 그래요. 장의 상태가 뇌의 상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상태가 안 좋으면 뇌 상태가 안 좋고, 뇌 상태가 안 좋으면 뇌에서 관하라는 호르몬이 안 좋아지니까 뭐가 되는 거니까 뭘 잘못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오른 거예요. 자율신경이 파손이 되거나 이 갑상선 같은 거 이런 거 나와요. 갑상선 암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 이상에 의해서 조울증이 들어와요. 호르몬 이상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 못해요. 이 약이 유일한 약은 고추장, 된장일 뿐이에요. 누가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약이냐면 묵은 고추장, 된장과 꿀을 타서
주스를 쭉 마시. 한 달 내에 뭐가 되냐면 막 들고 병이 나아요. 거기에 왜 식품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발효식품을 섞을수록 좋아요. 고추장, 된장 이렇게 해서 발효식품 레시피를 만드는데 발효식품 레시피에서 좋은 게 5개의 발효액과 미네랄. 이게 가장 완벽한 장을 살리는 현실적인 치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 뇌만 연결돼 있냐? 아니야. 보니까 장 피부도 연결돼 있어요. 외배역도. 그래서 장 피부축도 나와요. 장 관절축도 나와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걸어갈 때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장에 누수가 일어나고 선택적 흡수를 못하게 되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쌓이죠. 이게 쌓였다가 더 많이 쌓여요. 그럼 손가락 마디 같은 것들이 툭툭툭 굵어지고, 이게 뭐냐면 노폐물들이 관절로 쌓이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장 뇌축, 장 피부축, 장 관절축, 장 면역축,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생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완벽하게 병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러잖아요. 장만 건강하면 대부분 건강해, 이 얘기하고 비슷한. 근데 여기에서 면역이라든가 뭐 바이옴이라든가 이런 거 빠져 있어요. 음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발효 기질이 들어온 거예요. 미생물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농사하고 요 과정이. 그리고 여기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산소라든가 이게 똑같아요. 사람의 건강 중에서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폐예요. 폐는 움직이는 양만큼 건강해져요. 달리기를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하면요, 폐는 움직이는, 뛴 만큼 폐 기능은 강화돼요. 폐의 기능이 강화가 돼야지 뭐가 되냐면 산소 공급이 돼요. 우리가 농사 질 때 두둑을 만들죠. 오락 만들고 두둑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표면적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표면적이 얼마나 넓어져요? 산소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 호기성 미생물이 자라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산소에 의해서 미생물의 증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를 해요? 1, 3, 5, 7, 15, 30이라는 법칙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효해서 주기적으로 저어주라는 거나 농업에서 두둑을 만들라는 얘기나,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졸려요. 왜? 폐에서 들어오는 산소량이 적으니까 그 산소를 장으로 미생물 하는데 산소를 보내야 돼요. 폐가 좋은 사람은 먹고 안 졸려요. 폐가 안 좋은 사람은 밥을 먹고 나면 졸려요. 폐 기능이 약한 사람은. 왜? 폐 기능 때문에 산소가 들어오는 양이 적으면 그 산소를 미생물 발효에 써야 되잖아요. 장으로 소화기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졸린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2회나 3회씩 30분씩 뛰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폐가 좋아지면서 뭐가 되냐면 안 졸려져요. 밥 먹고 나서. 이게 폐라고, 산소라고요. 소화할 때도 똑같아요. 온도, 산소 이게 맞춰진 상태에서 미생물이 여기는 포자를 안 만들어요. 특이하게. 그거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포자에 대한 이게 없어요. 그냥 계속 증식하다가 변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군체를 만들고 이렇게 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좋은 음식을,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미생물이 다양한 게 증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편식을 하게 되면 그것만 계속 먹게 되면 미생물의 종류가 단순화되고 개들이 남아있으니까 이어지는데, 음식을 다양한 걸 먹게 되면 미생물 다양한 게 그대로 있으면서 다양한 바이오옴, 다양한 미생물 군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생물이 300종에서 2000종이에요. 2000종으로 가려고 하면 다양하게 하루에 양념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밥 먹고 나면 숭늉을 먹던, 우리가 저기 그 뷔페에 가면 꼭 뭐를 먹어야 되냐면 식혜하고 수정과를 한 잔씩 먹고 오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뭘 하는 거냐면 장내 바이오옴의 다양성을 유지를 해주고, 이게 다양성이 이루어져야지만 뭐가 되냐면요, 자, 음식이 들어왔어요. 물론 소화기관에서 입에서 소화효소도 내요. 먹으면 침샘에서 공기하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위산에서 그 단백질, 육류를 분해하는 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지나면 간에서 담즙이 나오고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그렇게 섞은 애를 소장으로 보내서 섞고 흔들고 미생물까지 첨부를 시키고 대장에서 머물면서 가능한 한 섬유소까지 분해해내는 발효 과정이 한 스테이지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중요한 게 그 산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추운 데 가요. 배를 까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요. 장내 온도가, 발효 온도가 안 되니까. 장내 발효 온도가 36.5도예요. 그래서 배를 만졌을 때 배가 따뜻한 사람은 건강해요. 배를 만졌을 때 배가 냉한 사람은 안 건강해요. 그래서 배를 자꾸 만져주거나 주물러주거나 또는 안 좋을 때 복대를 하나 찬단 말이에요, 배에다가. 그럼 온도가 유지되잖아요. 온열기구 같은 걸 차거나 허리에 차주거나 이러면 장의 온도가 발효 온도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미생물 증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흡수하죠. 이 흡수할 때 미생물이 이 전체 과정을 한 방에 끝내면서 2차 대사물질, 식물의 분해 물질, 기질이 들어간 음식의 분해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지고 미생물의 대사 물질까지도 전부 다 만들어져요. 이것이 소화라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장이 안 좋아요.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껐을 때 냄새가 나요. 그럼 그 사람은 췌장이 머지않아서 고장이 나요. 독소가 있기 때문에 피를 타고 돌면서 얘가 췌장에 독소를 남긴단 말이에요. 더 심해지면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지거나, 이거는 뭐냐면 소화 발효라는 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 해결책은 뭐냐면 발효를 보존과 미네랄 또는 유기농이나 토종용자로 잘 지은 애를 먹거나, 이게 해결책이에요. 좋은 음식 먹어라, 발효액 먹어라. 이게 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 시스템이 피부도 관절도 면역력도 다 뇌까지 호르몬까지 전부 다 소화기와 연관돼 있거나 직접적인 그걸 하거나, 장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지면 뇌가 안 상하니까 치매에 안 걸려요. 피부가 반질반질하는 사람은 치매에 안 걸려요. 피부가 거칠고 있는 사람은 걸려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와 식물 배양과 음식의 소화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것들이 동일 미생물을 하고 작용을 받는다. 인간하고 연관돼 있는 특정 미생물이 식물을 키우는 데도 관여하고 발효에도 관여하고 장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액을 잘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이오옴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게 토탈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요 부분에서 발효공학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소화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전체 시스템.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 지금 이 수업이 고추장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다 때려박아서 1차, 2차, 3차 발효까지 해서 고추장을 완전히 약으로 만들어내는 것.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발효를 만들어내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김용현 교수의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 강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매주 일요일에 실시됩니다.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와 고추장 판매 프로젝트 사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강좌 중간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애호가 여러분들의 강좌 참석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